생태계를 만드는 일, 대외 업무적인 부분을 좀 맡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 네. 일을 얘기하시는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뭐 그러면 여기 제가 질문지를 좀 받아오는 게 좀 있어서 뭐 질문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선 아시다시피 저희 그라운드 X는 카카오에서 작년 2018년 3월 정도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좀 저희 브라이언이죠. 네, 저희 그 의장님께서, 임원구 의장님께서 좀 고민 있으시다가 한재선 대표님이라고 저희 예전에 엑셀러레이터를 하셨었는데, 펜타플레이라는 엑셀러레이터를 하시다가 이제 크립토에 빠지신 한재선 대표님이랑 같이 그라운드 X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셨고, 저 또한 그 초기 멤버로서 그라운드 X를 같이 코파운딩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전에 앞서는 저 같은 경우는 넷스퀘어라는 엑셀러레이터에서 투자 및 엑셀러레이션 투자를 맡아서 다양한 투자 업무라든지 그 글로벌 엑셀러레이션을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계속 또 얘기 계속 할 거예요. 네. 이거는 네. 간단히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일단 좀 편하게 준비를 하실 분은 준비를 하시고 네. 그냥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블록70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건호입니다. 사실 국민대학교 경민교수의 저희 대표님이신 이신혜님이 계신데, 오늘 그 컨센서스 출장차 지금 미국으로 가셔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선방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제 블록72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한 회사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접해보신 이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통 명함을 드릴 때 좀 그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인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고요. 이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마케팅 그리고 고투마켓 전략 수립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제 오피스는 이제 서울과 상해 그리고 뉴욕에 이제 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저희 모회사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GBIC와 FBG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크립토커런시 펀드가 이제 저희 모회사로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분들은 전부 다 이제 어니스트형 그리고 PwC, 맥킨지 컴퍼니 등의 이제 대형 글로벌 기존 트래디셔널 컨설팅 펌에서 다 수년간 일을 해 오신 시니어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드바이저리랑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라든지 아니면 와이페이퍼 폴리싱이라든지 그런 제반에 관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프리페어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드리는 자문의 업무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실 가장 많이 저희가 의뢰를 받는 부분은 사실 마케팅과 한국, 미국, 중국에 저희가 다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마켓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고투마켓 전략을 수립하는 일하고 그것에 대한 실행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블록72라고 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세쿠야 차이나 캐피탈에서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모회사인 GBIC와 FBG 캐피탈도 같이 투자를 해서 블록72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FBG 캐피탈과 이제 GBIC 모두 그냥 블록72라는 엔티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이제 계속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아니면 PR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을 그냥 캐피탈 단에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이제 친구의 친구들이 저희를 이제 레퍼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다는 게 포착이 돼서 이제 블록72라고 하는 새로운 엔티티를 이제 JV로 만들게 된 거고요. 72가 이거 질문이 안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저희가 세 지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를 72시간처럼 일을 했다고 72라고 합니다. 저도 다른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72번째 블록에 특이한 의미가 있겠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조금 슬펐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넘겨주시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 30개 넘는 프로젝트들을 다 엑셀러레이션하고 이제 컨설팅 업무를 다 도왔었는데, 일단 그냥 여러분들께서 좀 듣기에 조금 익숙하신 프로젝트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르고, 세타, 엘프, 알고랜드,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토큰이죠. 이제 베이지 어텐션 토큰, 그리고 지금 현재 최고령 거래소 중에서 가장 발목할 만한 성과 내고 있는 비트맥스도 지금 저희와
이제 스트레테지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만화도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서 마케팅을 담당했었고, 현재 헤드라인 시그래프도 지금 제가 직접 PM으로 맡아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계속 서브를 하고 있고,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트로를 했고, 네, 되게 진리카를 성장하기 위해서 뭐 대형 거래소 분들이 실제로 경쟁을 하시기까지 하면서 네, 기분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파트너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 네, 오늘 이후로 블록 서비스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비스킷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스킷이라는 회사는. 왜냐면 저희는 3월에 법이 설립 얼마 안 되는 회사입니다. 비스킷이라는 회사는 설립한 지는 몇 개월 안 됐는데 저희가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운이 좋게도 글로벌리 블록체인 게임이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등을 하고 있어요. 유저 수랑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런을 하고 있고, 저는 디스켓에서 이제 대표 창업을 하기 전에는 아주 처음에는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개발을 했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을 했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하드웨어 엔지니어였는데 한 3년쯤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개발이 내 체질이 아니라, 개발이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나의 체질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조금 진로를 변경하여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천직 같더라고요. 아주 천직이어서 거기서 한 8년 정도 일을 하다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한 3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에 있던 같이 일하던 컨설턴트들이 막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들을 막 만들고 막 창업 붐이었거든요. 그때 뭐 캐시 슬라이드라든지 리멤버라든지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나가서 이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재밌어 보인다. 저도 나가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바로 나가서 하기에는 좀 깜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스타트업에 투자 자문을 하면서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1, 2년 정도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 막 올라온 블록체인이 핫하고 이런 틈에서 이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게 되게 포텐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어떤 토픽을 해야 되냐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서비스 레벨에서는 일단 당장은 저는 철저하게 이제 8년 컨설팅을 했으니까요. 비즈니스에 오리엔티드 된 사람인데,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올 거냐, 소위 말해서 메서드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냐, 여러 측면에서 봤는데 아무래도 게임 이외의 서비스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 2년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게임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블록체인 게임이 아니라 그냥 게임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랑 수합을 해서 창업을 해서 운이 좋게 좋은 서비스를 나왔고, 저희가 지금 런하고 있는 게임의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소개였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임의 이름은 이오스 나이츠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유저 수는 한 2만 명, 2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2만 명이고 액티브 유저는 1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1만 명이 액티브 유저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뭐 액티브 유저 1만 명 대단한 거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대단한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 1만 명이라는 게 인터넷 서비스,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보면은 1만 명짜리 서비스 스스로 꽤 1만 명은 영어도 못 내밀잖아요. 1만 명짜리 서비스는. 근데 이게 이제 갭, 소위 말하는 그 갭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숫자는 이게 2만 명에서 1만 명이 액티브 유저면 그 중에 페이드 유저는 얼마일까? 저희가 최근에 봤는데 페이드 유저가 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브 유저 이퀄 페이드 유저 100% 페이드 유저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럼 리텐션은 얼마나 할까? 리텐션이라는 게 이제 고객이 들어와가지고 유저가 들어와서 얼마는 나가고 얼마는 남아있느냐 이런 거를 재는 숫자인데 예를 들면 100명이 이번 주에 들어오면 저희 앱 같은 경우에 일주일 뒤에 남아있는 플레이어가 한 60%에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남아있고 한 달이 지나도 60명이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랑 비교하면 전통적인 게임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게임 같은 경우는 위크 1, 그러니까 1주가 지나거나 한 달이 지났을 때 100명이 처음에 들어왔으면 그 중에 이제 한 5명?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풀은 엄청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이 조금 기존의 서비스들이랑은 많이 다르다는 거를 보면서 아 우리도 이거 해보면서 아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계속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한 지가 게임 운영한 지가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 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은 오늘 이분이면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 포럼의 하이라이트. 블록체인에서 일하는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일부에서는 좀 더 큰 얘기를 했다면 일부에서는 이제 실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턴업에서 가장 앞서 뛰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께 섭외를 하려고 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 오신 분들 여기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라운드 X 또 블록체인 또 우리 비스킷 얘기를 또 하고 싶진 하지만 오늘 좀 더 개인적인 얘기로 그래서 우리 대준님부터 어떻게 블록체인에서 일하게 된 동기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도 왜 우선 저는 아까 좀 전에 엑셀러레이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업 자체가 엑셀러레이터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어쨌든 뭐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조금 접할 수 있었던 건 빨리 접할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17년 정도가 아마 AI가 엄청 붐이 일어났을 때여서 저는 AI 쪽에 오히려 투자나 엑셀러레이션을 하고 있었고 블록체인은 사실 되게 어떤 부정적이었어요. 이유인즉슨 블록체인 자체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사업화하려고 한다면 사실 특히 플랫폼사가 되려면 이건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기본이 아닐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플랫폼이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스타트업이 이 플랫폼사가 돼서 사업화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2018년 1월에 퇴사를 하고 제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3월에 이제 같은 동종업계지만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한재석 박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갑자기 오시더니 다음날 갑자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고 카카오가 정말 진심으로 이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렇다면 제가 30대에 남은 몇 년 정도는 정말 이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에 몸을 바쳐서 좀 일을 한다면 좀 유의미한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었고요. 또한 뭐 저희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되게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는 주요 프로젝트는 보통 국내에서 나온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저희가 이 선두주자로 간다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2의 회사인 넥스트 구글이 될 수 있다는 좀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저는 이 그라운드엑스에 좀 함께 합류하게 되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저는 뭐 사실 질문지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블록서비트에 합류한 지 지금 1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좀 더 자세히는 이제 아이들의 이제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로 좀 구체화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결국 결과물은 입시입니다. 네.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코딩이
네, 좀 스카이캐슬로 하지만 그렇게 많이 걸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계속 교재를 만들고 이제 어떤 현재의 어떤 토픽이나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다, 기술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다 이런 걸 소개하는데 2016년에 되게 열심히 비트코인을 공부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이런 상품 화폐가 나왔고 이게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안에서 돌아간다. 근데 그때 왜 안 샀을까요? 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사실 2017년 5월 정도부터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면서 네. 세상 이제 태어나서 사실 만져보지 못한 그런 수익률을 봤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이제 진짜로 이게 왜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 인터레스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밀도 깊은 학습을 좀 했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정말 그냥 그 안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재정거래 기회를 위해서 막 진짜 해외로 나갔었던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학습을 했었고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되게 도움이 저한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혹시 카이버 네트워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이버 네트워크 한국의 이제 커뮤니티 매니징을 하는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제 친구인데 얘가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니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다 해갖고 소개를 해주신 게 신혜님이었고 그래서 네, 면접을 봤는데 정말 못 봤고요. 근데 이후에 조금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도 좀 제가 2~3개월 동안 이렇게 학습을 진짜 빨리 해서 러닝커브를 되게 빠르게 극복을 해냈으니까 이 이후에도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빨리 어답션을 해서 이제 실무에서도 효과를 내보겠다 해서 이제 믿어주셨고 이제 그 신뢰가 바탕이 돼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문과생 분들이 계시면은 네,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는 좀더 근데 저는 그 블록체인 인더스트리로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가 딱히 이렇게 답이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거나 어떤 조직에 속해 있었으면은 블록체인 쪽으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왔다는 게 이게 싫어, 안 가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씬 자체를 저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커리어상에 비춰봤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이제 그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고민의 크라이테리아로 이 블록체인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동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저의 뭔가 뭐라고 해야 되냐 저 자아를 이렇게 실현을 하려는 뭔가 약간 그만큼 인트레스트를 가지는 토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한테 그냥 창업 자체를 하고 싶었던 거지 어떤 이게 너무 좋아서 난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뭔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조직을 만들고 이거를 좀 키워나가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거 성장해 나가는 데 관심이 더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시작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너무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성장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과거의 경험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을 봤거든요. 소비재도 보고, 유통도 보고, 뭐 IT도 보고, 그다음에 뭐 중공업도 보고. 그냥 제가 서브했던 클라이언트들이 다 그런 섹터들에 있는 대기업들이었어요. 근데 딱 지금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섹터들이 하나하나가 성장률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 아니면 많아야 1~2%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인데 시장에 속해 있는데 그 시장이 성장을 안 해. 혹은 뭐 역성장을 해.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너무 리얼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안에 있는 엔티티들끼리 서로 뺏지 않으면 죽는 싸움을 하는 거여서 너무나 괴로운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작은 회사가 시작해서 그런 섹터에 들어가서 하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산업군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 스타트업들이 들어가는 그냥 일반적인 섹터들도 성장하는 시장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블록체인은 좀 달랐죠. 그 시점 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달랐죠. 물론 거품이 끼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포텐셜도 좀 더 있다라고 봤고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이제 산업적으로 매력적이게 느껴졌던 거였어요. 저 개인적인 히스토리에 비하면. 그럼 좀 연관된 이제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장점이 뭐예요? 여기 블록체인, 장점이요? 네. 블록체인 쪽에 읽어보니 장점 이게 좋더라. 이제 혹은 단점도 만약에 있으면 단점도 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사실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이게 근데 그거 이외에 단점들이 되게 많죠. 단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장점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저는 앞으로 말할 단점들을 모두 커버할 만큼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뭐를 하든 다 단점은 있는 거니까. 뭐 다른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성장도 안 하고 이런 단점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단점을 좀 꼽자면 이제 시장이 좀 혼탁하다 이런 점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신뢰가 조금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뭐 이게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실 텐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뭐 언제든지 뭐 위대한 창조는 결핍에서 오는 거니까 신뢰가 결핍된 데서 그거를 극복하려는 에너지가 저는 창조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이기는 했으나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해하기가, 저도 이제 경영을 한 8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기술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블록체인을 무슨 신앙처럼 믿지는 않아요. 이게 저 신앙이 아니잖아요. 기술이잖아요.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뭐 이해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약간 무정부주의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가 맞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얼리 스테이지의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이해하려고 이 기술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괴롭다라는 부분이 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확신을 가질 만큼 공부를 하려면 꽤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학원에 오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스스로 좀 확신을 가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을 너무 많이 아닙니다. 네. 제가 되돌아가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때까지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막 인터넷 붐이 막 일고 대학교 초반 때 이럴 때였는데, 그때로 되돌아가서 보면은 인터넷 막 붐이 불었을 때 인터넷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개밥하고 이런 회사들이 막 밸류에이션이 막 5천억 막 이렇게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 대해서도 이런 감정이었을까? 이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서 하는 거였을까? 라고 보면은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블록체인이 그거보다 좀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더 어렵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단점이 있다. 두 가지가 더 큰 단점이라고 보는데,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게 이를 커버하고 남은 거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료 온라인을 개밥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방금 제리님께서 되게 장점이랑 단점을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되게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진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한 번씩 바뀌고, 몇 시간마다 진짜 업데이트가 있을 때도 있으니까.
되게 트렌디해야 되고 뭐 일례로 뭐 제가 가진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은 정말 채널이 이제 셀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그런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되게 유의미한 것들을 필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개개별 프로젝트 팀들도 워낙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잘 계속 캐치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을 보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장점이에요, 단점. 단점이죠. 일을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하기에는 단점인 것 같고요. 일단 장점으로 보면은 사실 그 2017년 말에 있었던 불장이 되게 좋은 신호효과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가치가 높아지네, 여기에 미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실제로 이쪽으로 되게 엄청 능력 있으신 분들이 다른 팀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이제 그런 능력이 좋은 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실제로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되게 트렌디한 그런 젊은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전 세계 각각에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뭐 어떤 클라이언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런던에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일의 밤낮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72. 네, 70이죠. 블록 70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런던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아침 시간에 콜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뭐 새벽 1시에 이제 콜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위클리 그런 업데이트 같은 걸 그렇게 새벽에 이렇게 두 눈을 지새워가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사실 일과 삶의 경계가 명확히 분리가 안 되는 게 사실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라운드에서는 70이는 아니잖아요. 네, 70이나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도 한국 지사를 또 일본 지사이고요. 이제 그라운드 1이 한국 지사이긴 한데, 뭐 2, 뭐 3, 뭐 계속 만들 생각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블록체인 들어와서 좋은 점. 저는 사실 뭐 예전에는 저한테 이제 센터장님이었던 교수님이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엑셀러레이터를 말씀드리는데 고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스큐에서도 이제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아낌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조인을 했지만 사실 이제 엑셀러레이터도 보면은 한 분야만 파고들 수 있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 뭐 오토도 하고 뭐 바이오도 하고 물론 뭐 장점은 바이오로 투자하는 업체가 이제 상장을 해서 지금 이제 막 밸류에이션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는 있지만 근데 전문 분야가 뭐지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커머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엑셀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사업을 아까 사업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오니까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장점은 블록체인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업이다 보니까 하나의 제가 나중에 추후에 저의 이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벤처 캐피탈을 제 벤처 캐피탈을 보는 꿈이 있는데 근데 전문 분야가 없다면 어쨌든 투자를 했을 때 그 장단점에 분명히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저희가 어쨌든 4단계가 포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 오다 보니까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고 저희 회사도 문과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좋은 건 이제 한지선 대표님께서 그래도 기술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해서 점심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그 기술 모르는 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주셨고 그 수업은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좀 분담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돈 내고 들어야 되는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었던 장점도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 하면은 저는 저도 많은 이제 프로젝트 분들이나 이제 블록체인 관계자분들을 좀 들으면 저는 정말 존경하는 게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절대 못 그러고요. 대신에 저는 좀 단점은 블록체인은 공부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실물로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 15일 정도 이제 동남아를 이렇게 순회 공연을 있고 한 4개국 정도를 돌다가 들어왔고 이제 저도 내일 모레 다시 뉴욕으로 가거든요. 컨센서스 때문에
신혜님한테 전달을 우리 드려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컨센서스가 가지만 저는 이제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성형외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문성을 좀 살려서 브라운드 엑셀에 필요한 업무를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반면에 단점은 블록체인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블록체인 관계자분들을 사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적다라는 의외로.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은 이제 이제 각자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해보니 이런 스킬, 이런 자세, 이런 좀 더 인재상 너무 거창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일하면 좋다 이런 거를 좀. 네. 우선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성을 많이 봅니다. 네, 카카오 자체가 인성을 봅니다. 인성을. 네. 카카오는 전체적으로 저도 놀랐던 게 저희가 한 명 한 명 끌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있었을 때 한때 앨범 계셨나? 5분 때 제가 거의 4분이 5분 뭐 이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한 90명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저희 한 명 한 명 뽑는 게 어떤 한 포지션 같은 경우 저도 한 10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한 포지션 뽑는데 그만큼 사실 정말 노력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물론 능력이라든지 이 사람의 유연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그 일에 대한 태도와 인성이고요. 그 팀원들과 어떻게 화합을 내서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일어날 수 있는. 왜냐면 지금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만큼 사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한 그런 미래도 보여져요. 네, 하지만 그게 블록체인이 좋은 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른 데는 안 보이면 사실 그냥 안 만들고 말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술성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고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만들어 가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블록체인으로 넘어오신다는 부분에서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저희도 아무래도 글로벌 프로젝트를 좀 지향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진 그런 분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저희 같은 이제 부서 같은 ENS라고 조금 다른데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고 소셜 팬들을 어떻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활용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면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지 되게 유니세프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만나는데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생각이 좀 드는 건 저희도 오픈마인드가 되고 좀 그분들에 대한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시야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만 하고 이거 사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거야 이런 부분들만 보다 보면 뭔가 저희가 갈 수 있는 미래가 되게 더 불투명해진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유연성도 좀 많이 인재를 뽑을 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조금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정말 조금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다 해외에 있고 그런 기업들을 상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어나 중국어 둘 중에 하나는 꼭 조금 기본적으로 좀 소통이 가능하신 정도로 일단 저희가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도 이제 엄청 일찍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첫 번째 팀원이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른 팀원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선발을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냥 생각했던 게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외국어, 두 번째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 두 번째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하는 건 사실 코끼리 만지기 같은 거 같아요. 누구는 합의 알고리즘 쪽만 보고 누구는 토큰 이코노미 쪽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파편화된 지식들이 대학원에 오시면 다 그렇죠. 한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기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학습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그냥 브레인의 그 처리 속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나의 어떤 그쵸? 나의 이익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들어가 있어야 조금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학습을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 곡선이 되게 가파라야 될 것 같고, 그걸 견인하는 거는 그냥 뭐 머리가 좋고 나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내 자신을 이거에 얼마나 투영을 하고 진짜 이입을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다 얘기해서 특별한 건 없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팀원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사실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예 블록체인이 뭐예요? 약간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되게 어려운 레벨로 들어가는 기술적인데 이거 하나를 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니까 어떤 펑션이 필요하냐? 게임 개발하시는 분 필요해요. 운영하고 전략 짜시는 분 필요해요. 마케팅 하시는 분. 이게 크게 이렇게 세 펑션이 필요해요. 뭐 사업 개발까지 할 수도 있죠. 그 4개 펑션이 필요한데 그 각 펑션에서 그냥 이거는 블록체인이건 아니건 필요한 기능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부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블록체인은 그렇게 중요한 거 같잖아요. 그리고 와서 배워도 되는데 단 한 가지는 그분이 얼마나 유연하고 약간 오픈되어 있어서 이런 거 새로운 거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걸 빨리 배우는 거를 좀 잘하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스킬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고 저희 팀은 그 스킬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을 좀 많이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팀이랑 얼마나 잘 조화로우냐의 관점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팀이 답이 아니니까 팀마다 아마 조금씩 다 성향이 달라서 그 팀에 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조금 겸손한 분들이에요. 겸손하다는 게 이제 약간 좀 남의 말 좀 잘 듣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한 거보다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팀 분위기에 조금 잘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팀은 그냥 약간 철학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겸손하다는 거에서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지적을 해도 그걸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냥 저희 팀 스페시픽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팀도 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 성향이나 이런 거에 태도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의외로 그 스킬적인 부분보다 그런 거를 더 팀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몇 가지 키워드를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블록체인의 특성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되게 겸손하잖아요. 혼자 잘라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합의 봐야 되고 오픈해야 되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남은 시간은 뭐 이렇게 질문을 또 받도록 할게요. 이제 전망, 미래 전망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블록체인 미래 또는 이제 미래도 미래지만 블록체인이 만들어낼 새로운 어떤 직업, 새로운 커리어, 새로운 일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꼭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게 전망은 이제 블록체인 씬에서 전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고민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전망. 네. 근데 이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과거 1, 2년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는데 굳이 하자면은 이제 제가 창업을 하고 굉장히 좀 사실 위험이
높은 거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데 내가 투신을 한 건데 스타트업만 해도 리스크가 큰데 블록체인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곱하기 2입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건데 뭐 그냥 되게 진부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포텐셜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이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건데 포텐셜이 어디서 보냐면 이제 앞서 일부에서 좀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된다고 해서 새로 되는 거는 뭐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뭐 이게 그 말의 의미는 이해를 하나 그 워드 그대로 동의는 하진 않거든요. 사실 저희 게임만 보더라도 블록체인이 접목됨으로 인해서 게임의 개발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요. 저는 게임 스페시픽하게 보는 거니까 이게 어떤 임팩트를 게임에 가져오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게임을 이제 운영을 하는 와중에 한 10,000명 정도 액티브 유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중국에 계시고 한 분이 러시아에 계신 분인데 그 개발자예요. 근데 저희 게임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하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그냥 저희랑은 무관하게 상관없이 저희 게임 이오스 나이츠라고 했잖아요. 이오스 나이츠의 대결 버전의 게임을 그냥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저희랑은 무관해요. 그냥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이분들이 이걸 같이 오픈 소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냥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다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게임을 하던 유저가 캐릭터랑 이제 아이템들을 이렇게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 계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게임을 하는 건데 그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만들면 그냥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유저들이. 이게 예전에 이제 윈도우즈와 리눅스의 차이 비슷한 거거든요. 이 게임 개발 자체가 게임 개발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오픈 소스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유저들도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컨텐츠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그럼 사업 모델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게임 개발만 봤을 때 게임 개발은 영화랑 되게 영화 제작이랑 되게 비슷해요. 하나 성공하고 2개 망하면 회사가 그냥 없어져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와 같은 오픈소스 형태로 게임이 개발되면은 게임 하나가 성공하면 그 게임에 계속 서브 게임들을 붙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서드 파티들이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막 개발을 하게 되면 10명, 뭐 글로벌리 10개, 100개가 그렇게 개발이 됐다. 저희가 이렇게 보다가 10개나 100개 중에 되게 괜찮은 컨텐츠가 있어. 2-3개 추려서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해서 계속 컨텐츠를 애드해 나가면서 게임이 계속 이렇게 디벨롭이 되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게임사가 게임 하나 성공하고 2개 망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게임 하나가 성공하면 이게 플랫폼이 돼서 계속 그 위에다가 얹어나가는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게 사업 모델적으로 이노베이션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안 되는 걸 할 수 있고 이게 되는 게 분명히 가치를 애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분명히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전망을 밝히는데요. 확 와닿는데. 네, 일단 어떠한 직업이 생겨날 거냐, 어떤 새로운 어떤 인력의 필요를 이제 하게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제리님 의견에 엄청 강력하게 동의를 하는 게 블록체인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펑션이나 그런 역할들은 기존 다른 기업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진짜 기회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근데 제가 취업을 이쪽에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을 건데 아마 여기서 블록체인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이면 그냥 관심 있는 프로젝트한테 콜드메일 쓰셔도 아마 들어가실 가능성이 저는 그냥 85%는 된다고 봅니다. 네. 진짜로 그냥 콜드메일 한번 보내보시면 아주 낮은 인게이지먼트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인력의 소요 측면 말고 이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약간 전망하는 개인적인 견해는 약간 블록체인이 오픈소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 커뮤니티들 가면은 약간 좀 마녀사냥 같은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왜 블록체인이 필요해?
why 블록체인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프로젝트들 입장에서 되게 좀 넘기 힘든 허블의 질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이런 어떤 그 자산의 뭐 소유라든지 어떤 그런 분산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게 갖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블록체인 기반으로 무언가를 할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우리가 배달의 민족 쓸 때 인터넷 기반의 배달 서비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도들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고 더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의 어답션으로 봤을 때는 이 엔트리 포인트에서 너무 큰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되게 블록체인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게 내 지갑이야라고 하고 업비트 지갑 보여주면 이게 절대 지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게 내 계좌 주소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사용성이 증진이 돼야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보면 월렛에서의 사용성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어답션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되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나 어떤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균열이 와서 그런 사용성을 무시하고서라도 블록체인과 여기에서 이제 통용되는 크립토커런시를 사용을 해야겠다, 서비스를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커지면 어답션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블록체인이 들어와서 72시간 동안 일하면서 네, 72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오해가 있으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저희 회사의 의견이 아니라는 개인적인 개인 혹시나 네. 저는 회사에 회사가 개인 대표님이시니까 저는 나중에 대표가 아니어서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플랫폼들이 많이 죽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건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편하신 곳으로 아마 가시게 되지 않을까. 개발사라면 개발이 편한 곳으로, 또 사용자들이 편한 곳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추측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블록체인에 대한 사용성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PKMS처럼 구글 로그인이나 카카오톡 로그인처럼 저희가 프라이베이트 키라든지 퍼블릭 키 이런 걸 몰라도 구글 엄마아빠가 쓸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사들이 원하는 맞아 베스트 어프시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즈 케이스들을 향한 그런 킬러들을 위한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서비스사들을 유치하려는 그 전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플랫폼사들이 좀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업 같은 부분, 새로운 직업이 어떻게 생겨나겠냐. 저는 그냥 제 추측인데 첫 번째는 우선 대기업으로 바라보면 대기업에서도 물론 블록체인화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블록체인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는 블록체인 엔지니어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 좀 신기한 게 사실 물론 약간 아시다시피 AI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연결되듯이 블록체인도 똑같아요. 사실 AI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사업하실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좀 약간 블록체인하고 좀 혼합돼서 실생활에 좀 어떻게 보면 접목시킬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직업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말 다 와닿는 그런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민서님 다 적으셨죠 이거? 네. 저희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 끝났고 사실 저희 대학원생 저희 3월에 지금 이번에 대학원생 되게 많은데 몇 분만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대학원이 학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거는 네, 그거는 세 분한테 질문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 대학원 행정실로 다시. 아까 질문 질문. 저기
그 암호화폐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용량이 달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플랫폼이 어떻게 차별화해서 다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도 그 암호화폐 가격이 매겨지는지. 컨설팅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뭐 발행량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할 것 같고요. 그럼 블록의 저기 뭐 용량이라든지 뭐 이거 기술적인 면에 한 블록당 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그 기술이 달라서 그게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블록 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다 암호화폐 발행 블록. 제가 이제 뭐 이게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보면 그냥 아주 쉽게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그 두 가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는 이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랑 왜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들은 삼성전자랑 LG전자랑 주식 가격이 왜 이렇게 달라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 거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전자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은 이게 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고 보면 금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사람들이 거기다 가치를 저장을 하잖아요. 비트코인도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가치를 저장을 하는데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가치를 저장하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되게 믿는 사람이 많으면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쓸 수 있고 가치가 저장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몇몇 코인들이 이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를 제가 비트코인 비스킷이라고 해서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아무도 가치를 저장한다고 안 믿어줄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팀원들을 믿겠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 적을 거니까 거기에는 이제 가치가 크게 매겨지지는 않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이거의 가치가 저장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가치가 측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 정도가 한 예를 들어갖고 죄송한데 이따가 조금 질문 다른 분들 좀 듣고 또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네. 세 분이 이제 한 분은 이제 세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은 직접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고 게임을 만들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세계에 있는 뭐 하루 72시간 쓰시고 뭐 일본과 한국을 통하시면서 프로젝트들을 보고 계신데 세 분이 보셨을 때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이 평균적으로 뭐 수준이 높거나 뭐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실제로 저희 GBIC가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었던 이제 아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스 ICO의 케이스이긴 한데 2014년부터 이제 블록코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업을 실제로 했었고 뭐 롯데카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제로 이제 유지 케이스를 만들어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프로미니언트한 그런 개발자분들이 많고 그런 이제 블록코 같은 좋은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 사실 해외에서 프로젝트들이 와서 이제 한국의 개발자 풀이 얼마나 되고 디벨로퍼 커뮤니티에 좀 리치아웃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실 자신 있게 저희가 추천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나 그런 풀은 사실 지금 당장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발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렇게 뭐 꿀리지 않는 그런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은 높지만 일단 그 생태계에서 조금 더 램업을 할 수 있는, 벌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습니다. 크라운드엑스에서는 어떻게 공식적인 크라운드? 네, 혹시 뭐 모르실 수도 있고 저희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혹시나 저희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 플레이팅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퍼블릭 테스트넷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퍼블릭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플레이팅 해커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나 해커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createhackers.com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네,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나뵙고 저희가 이거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홍보하셔도 돼요. 네네. 매년마다 테크 포럼을 해요. 저희가 by GroundX라는 TXGX라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프로젝트를 보셨고 기술성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블록체인 업계는 아직 다 미지수입니다. 네. 사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평정을 한 플랫폼사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 발표하고 와이페이퍼를 냈지만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가고 있는 거지 그걸 완벽하게 증명했다라는 건 정말 유명 프로젝트도 사실 없거든요. 다만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기술성 갖고 있으신 엔지니어분들이 되게 많이 인볼브가 돼 있고 조인이 돼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반 이상이 엔지니어신데 보시면 한 명 한 명 제가 다 만나뵈면 정말 우수한 인재분들이 왔다는 게 많이 느껴질 정도로 느껴지고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저희 3월에 이제 한국에 3월 26일에 한국 법인을 냈는데 저 이제 1년 좀 남짓 됐는데 벌써 메인넷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스크래치부터 시작을.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저는 한국 분들이 좀 대단한 거는 저희 엔지니어 분들 대부분 7시에서 8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들어옵니다. 네. 네. 거의 한 16시간을 항상 일하죠. 근데 저는 다른 기술성보다는 한국인의 끈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그런 엔지니어 분들이 그런 기술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조금 플러스 원 하자면 기술성이 있다고 프로젝트가 성공하거나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약간 드라이한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론적인 고민에 그게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게 그냥 코딩 약간 이게 CS 개발 이런 레벨도 있지만 사실은 수학적, 암호학적인 이론적 토대가 되게 기반이 되는 기술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플러스 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펀더멘탈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네트워크 기술에 있어서 그렇게 이 기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 기술 미국에서 사실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그쪽에서는 이론적으로 암호학적으로 굉장히 펀더멘탈한 기술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중국은 막 자기네들이 막 세계 표준 안 하고 인터넷 자기네들 마음대로 표준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를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기반이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해프투비 블록체인 플랫폼 연구하는데 되게 유리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재 풀 측면에서는 사실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인재 풀 측면에서는 이렇게 많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걸 연구해온 히스토리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상품화 측면에서는 이게 중국의 인해 전술이 엄청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상품화한 프로젝트가 이제 중국인의 손에서 나온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게 맞는 둥 아닌 둥 제대로 돌아가는 둥 아닌 둥을 떠나서 일단 상품화를 시켜서 돌아가고 있고 그 위에 막 앱을 올려서 막 돌리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막 나오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사실은 조금 뒤쳐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클레이튼 같은 프로젝트가 막 치고 나가기를 저도 되게 응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현재 시점을 딱 놓고 봤을 때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결과만 놓고 보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연구했던 히스토리를 놓고 보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 되게 막 이 많은 글로벌의 프로젝트들이 집중을 하고 이런 게 저는 오히려 기술보다는 다른 쪽에서 더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서 이제 관심과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술과 이렇게 같이 간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 있는 것 같다는 게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깔때기네요. 혹시 그 시간에 마시라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나 상품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하는, 예를 들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블록체인의 그 개발자라던가 엔지니어들의 그 태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질문 또 하나는 우리 블록체인의 그 정부적인 그 억압이나 그런 어떠한 것들이 유럽에 비교를 했을 때, 몰타나 기타 등등 나라에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 네, 두 가지를 해줬는데 제가 편하게 한번 그냥 간단히. 우선은 또 뭐 좋은 말씀 해주시긴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뭐 되게 유치한 예제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나라 축구가 중국 축구보다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인구가 상당히 적은데 그 어떻게 보면 중국 인구가 더 많은데 그 우수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잘하듯이 저희 그 개발자분들이 그 상당히 그 개발 능력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생각을 유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표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개발 환경에서 그런 개발자분들이 그런 환경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신기하게 대학교를 안 나온 친구들을 많이 뽑았었거든요. 네, 대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그만큼 좀 유연한 사람들을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저희 이제 나이대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 많고 이제 회사가 커졌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긴 했지만 기존에는 좀 젊은 친구들로 좀 많이 파이팅 넘치게 좀 구성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사실 정부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있고 뭐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ICO 때문에 사실 저는 이 ICO를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유는 사실 물론 좋은 ICO가 많습니다. 리버스 ICO 좋은 프로젝트 많지만 그 기존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엔드유저 분들이 너무 피해 보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조금 빠르게 움직여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뭐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그렇다고 블록체인 나빴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기관들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엑셀레이션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큰 사업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기술 기반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마련하는 입장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유연하게 그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정책적인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들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 지금부터 뭐 간단히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충분할 것 같고요. 시간이 이렇게 9시 45분.